안녕하십니까. 연세인의료원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전형적인 어떤 기능의학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데 40대 초반 처음 오셨을 때 40대 초반 여자분이십니다. 20년 이상 예전부터 기력이 너무 없다 그러시고 하셨을 때 한 6개월 정도 저탄고지를 하면서 오히려 기력은 조금 나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시지 않으니까 오셔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니까 계속 가스가 찬다 장에, 특히나 콩이나 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늘상 목이나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리 때가 되면 그 기분 변화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주로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고, 그 다음 잠잘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다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가지고 좀 늘 수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오셔드렸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가스트린이라고 위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고, 항위벽 항체라 그래서 위 점막에 생기는 이제 자가면역 항체가 되는데, 이 항체가 양성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위 소화 흡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가스트린 분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비특이적으로 얼마나 올라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4. 보통 분들은 뭐 30대, 뭐 40대 막 이렇거든요. 그럼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이 있고,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셨더라면은 검사를 하더라도 큰 이상을 발견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환자분이 얘기하신, 우리 흔히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뭐 20년 이상 뭐 만성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러면은 떠올리는 그 질병이 하나, 질환이 있잖아요. 뭐죠? 부신피로 증후군, 부신피로 증후군, 부신기능 저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은 부신기능이 많이 문제가 있겠구나, 호소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또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 부신기능 저하가 있으면은 부신 관련 영양제를 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부신기능 저하를 위해서 뭐 홍삼이나 아니면 마카 아시죠? 페루 홍삼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드시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부신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드레날 서포트라 그래서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신 치료의 핵심은 부신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 왜 부신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신 기능에 가장 해하는 것 중에서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근골격계의 어떤 통증이나 질환이 있거나, 이분 목 어깨가 항상 결리고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루수 증후군이나 장 미생물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하는 그런 장내 면역 환경이 안 좋을 때, 그것도 부신피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환경독소, 중금속, 우리가 해독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신피로의 원인이 되죠. 부신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뭐 전체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위벽에 생긴 항위벽 항체가, 자가면역 항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 문제,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분이 골반 균형이 안 맞아요. 골반 한쪽이 되게 비대칭으로 올라가 있어요. 거의 한 1cm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골반 중심축도 좀 틀어져 있고,
그리고 목에서 등까지 커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고속도로 있으면 흔히 말하는 일자목 거북목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올 수 있는 거죠. 어지럽다거나 이명이 있다거나 다양한 증상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접근은 자율신경계 실조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 그리고 함께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신 피로라든지 호르몬 밸런스도 좀 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진단 치료의 툴을 이용하는 것 중에 진단 치료법 중에 세븐코어 툴을 이용을 하거든요. 세븐코어를 이용해서 보니까 위소화액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해독장애가 의심된다 나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비타민 D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고, 디톡스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분을 평가를 한 걸 보면 그 항위벽 항체, 자가면역 항체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로우 T3 신드롬, 저 T3 증후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 그 다음에 그런 갑상선 비활성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척추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실조증까지가 메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척추 밸런스를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차팅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 치료 후 오래 앉아 있어도 견딜만하다. 그리고 장 치료를 하고 났더니 저희가 5R이라 그래서 장면역 치료를 하거든요. 장도 호전되는 듯 보인다. 그게 한 달 보름? 한 달? 그 정도. 그리고 나서 한 달 이제 막 넘었을 때 기록을 보니까 장 상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인 것 같다. 그리고 기력이 없는 것도 많이 호전되고, 목 어깨 결리는 것도 잘 유지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만 좀 뭉쳐지는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력이 없던 환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본인도 되게 기뻐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자가면역 항체가 있잖아요. 그 갑상선도, 그 이후에 이제 단순히 이제 로우 T3 증후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이 자주 보이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하시모토 증후군이 있을까 싶어서 갑상선 항체 검사를 했더니 역시 항체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항위벽 항체라고, 그것도 자가면역 항체가 나오죠.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도 나오죠. 게다가 항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종 자가면역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항핵 항체라고 안티 DNA 항핵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어떤 자가면역 항체다. 자가면역 질환이는 우리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라든지 이 항핵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나 아니면은 루푸스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류마티스 클리닉에 가면 류마티스 약으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근골격계 증상이 점점 심하면은 그런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면역 조절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완치를 위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증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냥 증상 개선제, 증상 완화제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도 다 아시겠지만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 진통소염제를 이 엔세이드라 그러죠. 엔세이드 같은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또 이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는 약들이
소화기 약물을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잘 해가지고 영양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가면역 항체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장에서 온 거다. 장류수 증후군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면역 억제를 시켜야 될 게 아니라 면역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면역 정상화를 시키는 길은 곧 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장을 컨트롤하고 관제를 하는 게 곧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시스템은 척추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회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 면역을,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항액항체가 검출이 되는 게 음전화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수치가 많이 내려간 거죠. 그 검출이 안 될, 검출 기준에 나오지 않을 만큼. 이분이 한 게 장을 정상화시켜서 염증이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척추 밸런스를 교정을 해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정상화되도록 했더니 소화 기능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근본적인 치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류성 원장이었습니다.